디스크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한 번. 네. 네. 이제 여러분들 기업에 가면 다 쓰고 있잖아요. 혹시 기업에 통합 스토리지 관리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통합 스토리지 관리 아무도 안 하세요? 하여간에 통합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레이드는 뭐죠? 아까 얘기했던 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하나의 이게 서버가 있으면, 하드웨어 박스가 있으면, 여기 안에 이렇게 어레이가 있어가지고 레이드가, 디스크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들어가죠? 네. 통합 스토리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런 형태의 그런 스토리지가 여러 개, 복수개 있는 거예요, 복수개. 이렇게. 복수개 있어가지고 이걸 통합해가지고 이제 사용자가 쓰는 거죠. 이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복수개의 스토리지를 통합해가지고 어떻게 사용자한테 서비스 제공할 거냐. 이게 이제 통합 스토리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통합 스토리지, 개별 통합 스토리지는 당연히 이렇게 레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산지된 스토리지를 어떻게 내가 공유를 할 거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주로 많이 이제 쓰이게 되겠고요.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기업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회사 같은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뭔가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기업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부도 있겠죠. 공공기관들도 있겠죠. 다 이제 이렇게 통합 스토리를 활용해가지고 각각 목적에 맞는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뭐 ERP의 데이터를 저장한다거나, 그렇죠? 여러분들 뭐 PC 가상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개별 사용자들에 대한 그 정보들을 각각 통합 스토리지에다 저장한다거나,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아니 방송사에서 방송 콘텐츠를 보관하기 위해서 스토리지를 사용한다거나, 다 이제 통합 스토리지가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통합 스토리지의 요구 조건은 당연히 확장성에 용이해야 되겠죠. 내가 증설하기 되게 용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설할 때 뭐 서비스가 종료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서버와 접속이 용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서버에서나 이건 스토리지잖아요. 그렇죠? 이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 스토리지나 다 접근할 수 있어야겠죠. 나는 이제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접근이 용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상화가 이제 부각되고 있으니까 가상화를 지원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애에 대비해서 가용성 보장하기 위한 방안, 그렇죠? 분산 배치, 뭐 DR 같은 데도 스토리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보안성 보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이런 요구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솔루션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다스, 나스, 싼이에요. 다스, 나스, 싼. 근데 요거를 보시면 되게 쉬워요. 다스는 직접 부착된 스토리지다. 즉 기존에 이제 이런 하드웨어 박스에 내장된 디스크, 요게 다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스는 뭐냐면 이렇게 하드웨어 박스에 내장되지 않더라도 내가 바깥에 있는 그런 스토리지를 뭔가 내가 네트워크처럼 쓰는 거예요. 네트워크처럼. 그러니까 특정 스토리지다가 IP를 부여해가지고 내가 하드웨어에서 걔를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나스. 주로 얘 용도는 이제 공유 목적이에요. 공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센이에요. 센.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지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가지고요. 이렇게 스위치 있죠, 스위치. 이렇게 SAN 스위치. 싼 스위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스토리지를 이렇게 묶는 거죠. 묶어서 서버, 이 서버가 얘한테 접속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이게 싼. 근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다스, 나스, 싼이 이제 개별적인 개념으로 나오다가 지금은 좀 많이 경계가 좀 모호해진 입장이에요.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싼 같은 거나 그 다음에 나스 같은 스토리지가 같이 묶여가지고서 이렇게 서버에서 쓸 수 있어요.
또 개념적으로는 약간 틀려요. 개념적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나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파일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쓰였고요. 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분산된 스토리지를 서버가 액세스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시간성, OLTP성 거래를 위해서 싼이 나왔고요. 나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파일 공유용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두 개의 개념이 약간 혼재돼가지고 모호해요, 지금. 나스도 저런 것들을 OLTP를 보장한다고도 하고요. 지금은 거의 구분이 없어요. 다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쵸? 각각 서버에 이제 파이버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연결된 거죠. 바로 근처에. 바로 옆에. 그리고 통상 그래서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제 파이버 채널 같은 거 쓰고 스카시 컨트롤 쓰잖아요. 그렇죠? 스카시 아니면 파이버 채널. 이게 다 쓰고. 초창기에 이제 스토리지 방식이 다 쓰고요. 나스는 뭐냐면 이렇게 서버가 있으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용 파일 서버, 이 파일 서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냥 서버예요, 서버. OS가 있는 서버예요. 이 OS에다가 IP를 부여한 다음에 이 스토리지를 묶어서 이 사용자는 얘를 마운트 시켜가지고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스의 원래 사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중에 파일 서버가 필요한 단점이 있죠. 근데 이 싸는 뭐냐면 싸는 이제 나스하고는 약간 틀려요. 싸는 여러 개의 스토리지를 아까 얘기했듯이 싼 스위치에 묶어가지고서 각 서버에서 이렇게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싼이에요. 이 스토리지를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가지고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즉 그래서 뭐 서버 1은 이렇게 접근을 하게 묶을 수도 있고요. 서버 2는 이렇게 접근하게 묶을 수 있어요. 이건 스위칭해서 이렇게 매핑할 수 있어요. 스위치가 뭐예요? 매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서버별로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를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얘가 할 수가 있어요. 프로비저닝 할 수 있어요. 싼 스위치가. 그리고 최대 이 싼 스위치와 스토리지 간의 연결된 인터페이스가 10km까지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스토리지도 싼 스위치까지 묶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파이버 채널 기반이니까 광 채널 기반이기 때문에 속도가 되게 빠르죠. 속도가 거의 뭐 10GBps까지 나왔었죠. 거리도 10km 바깥에 있는 것도 공유해주고, 그다음에 그 속도도 거의 10GB까지 보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얘를 싼을 사용했었죠. 근데 이제 이 싼이 뭐가 문제냐면 금방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센 케이블 있죠. 이 케이블이 되게 고가요. 광 케이블이 되게 고가고, 그리고 요거를 잘 아는 사람이 적어요. 이 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적어요. 얘는 IP 기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또 거리도 10km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이거보다 더 멀리 있는 지역도 내가 공유를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값도 비싸고 거리의 제약도 있고 전문가도 없어. 그런 게 이제 싼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싼의 거리 제약은 DWDM이라고 하는 그런 통신 방식으로 약간 극복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 초창기 때 싼의 거리 제약은 DWDM으로 일단 해소가 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실하고 그다음 용인 있죠, 용인. 여기 사이가 지금 DWDM으로 묶여 있어요. 센 스위치로 묶여 있어요. 여기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거리가? 한 10km 넘겠죠, 그렇죠? 10km 이상이다 이거죠. 근데 대신에 DWDM은 뭐가 문제죠? 얘는 비싸요, 비싸. 네. 나스 장비는 기존의 통해서 네. 네. 센 장비도 내통신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서버가 사인 스위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버 채널을 사용해야 돼요. 전용의 파이버 채널. 네. 그러니까 CA는 기본적으로 이 파이버 채널을 사용해서 그 스위칭이 묶여야 돼요.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는 거의 누가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SAN은 일단 인터넷이 안 들어가 있죠, 여기는. 네. 원래는 파이버 채널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IP SAN이 있어요, IP SAN. IP SAN. 그럼 업기상 서버는 저 다른 채널 스위치랑 관계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걸 접속할 때는 이전에 대화가 아니요. 네. 네. 이건 IP 기반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스카시 명령어가 이 파이버 채널 프로토콜에 그 캡슐화 돼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얘는 이더넷 기반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문가가 없어 이거죠. 이게 IP 기반이면 IP 기반 전문가가 많잖아요. 이렇게 광 채널 명령어들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좀 적어요. 이 SAN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뒤에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IP 기반 SAN. 하여튼간 다스와 나스와 SAN의 기본적인 비교는 보시고요. 이렇게 용도가 틀리다. 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용도였고 얘는 파일 서버 용도였고 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인데 공유 목적이었다. 공유 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서버 목적이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IP SAN이 나왔죠. IP SAN. 즉 서버와 스토리지가 파이버 채널 방식이 아니라 IP 기반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자. 그게 이제 이 IP SAN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 스토리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지 가상화를 이용해서 풀을 통해서 프로비저닝 하는 거 나왔었고, 그다음에 거리 제약 극복하기 위해서 DWDM망을 통해서 전송하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HSM과 ILM이라는 것도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HSM, ILM? 여러분 회사에서 뭐 이상한 제안서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ILM 기반의 솔루션, HSM 나올 거거든요. 근데 HSM과 ILM은 어떤 거냐면 HSM 뭐냐면 계층적으로 스토리지를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이에요. 하이어아키컬 스토리지 매니지먼트가 HSM이에요. 그 다음에 ILM 뭐냐면 인포메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이에요. 인포메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솔루션. 그래서 ILM과 HSM은 어떻게 보면 상호 연관되어 있는데 ILM은 전략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전략적 측면. HSM은 이 ILM의 사상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물리적인 솔루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회사에 보면은 그 스토리지가 어떻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비싼 스토리지가 있죠? 고가 스토리지. 그쵸? 그 다음에 저가 스토리지가 있죠? 맞죠?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센 기반의 그런 스토리지. 대표적인 게 테이프 드라이브죠. 맞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 그 ERP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렇죠? ERP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고가 스위치 스토리지에 올라가야 될 데이터는 뭐죠? 여기 올라갈 데이터는 최신 데이터, 그렇죠? 맞죠? 네. 왜냐하면 이제 ERP 데이터에는 히스토리성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 데이터보다는 최근 데이터가 많이 쓰일 거잖아요. 실시간적으로, 그렇죠? 그 반면에 이제 옛날 데이터들은, 그 데이터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액세스가 적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가 스토리지에 적재하게 되면은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 HSM이라는 건 뭐냐면, HSM은 계층적으로 스토리지를 분리해가지고서 이제 고가 스토리지와 저가 스토리지에 들어갈 데이터들을 지가 이제 뭔가 프로그래밍 된 거, 스케줄링 된 거에 기반해가지고 지가 왔다 갔다 조절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자, 여기는 6개월치 데이터만 내가 보관할 거야. 그쵸?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스케줄링 하겠죠. 6개월치 데이터 여기다 보관하고 6개월 지난 것들은 여기로 옮겨라. 그럼 이 HSM 솔루션이 알아가지고서 6개월 지난 것들을 이렇게 일로 옮겨주게 되겠죠. 지우고서. 네. 그럼 이렇게 이제 계층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뭔가 당연히 전략이 필요하겠죠. 전략.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이제
관할하는 게 IRM이에요. 즉 정보의 생명 주기를 명확하게 판단하고서 그 생명 주기에 맞게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스토리지를. 이게 이제 HSM과 IRM이고요. 실제 IRM은 문제 나왔었어요. 옛날에 70매트 때 IRM이라는 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IRM 정의를 쓸 때 얘는 뭔가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전략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 IRM이라고 하는 전략이라는 거 하는 것은 정보가 만들어지고서 활용되고 그다음에 폐기될 때까지 정보를 다 관여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기술과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쓰는 기술 중에서 HSM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은 이제 다스, 나스, 센이 같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콤보 형태로. 전부 다 지원하는 콤보 형태의 스토리지가 있고요. 저렇게 랜이 있다고 하면 여기가 지금 나스 영역, 그렇죠? 이 나스 서버, 이게 이제 아까 다스 서버, 이게 이제 센 영역. 어떤 거요? 그냥 통합 스토리지.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하여튼 이것들을 다 통합하는 콤보 아니면 하이브리드 형태의 스토리지가 지금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 지원하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센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뭔가 IP 기반으로 한번 센을 한번 연결시켜보자. IP 기반으로 센 스토리지를 연결시켜보자. 그렇게 나온 게 이제 IP 센이에요. 당연히 이제 IP 센을 하게 되면 파이버 채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매체 통신 비용이 적겠죠. 유지 보수하기 편하겠죠. IP 기반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IP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관리 프로토콜이 뭐가 있죠? IP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뭐였었죠, 그때? SNMP.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근데 크게 이제 이 IP센이라고 하는 게, 뭐, 다 쭉 나와 있고요. 즉, 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광 신호에다가 스카시를 싣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 IP센은 스카시 신호를 IP에 싣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IP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얘는 IP 기반의 추적자는 있겠죠? 보안성이 약간 추락하잖아요. 전문가는 많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IP 센을 지원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스토리지를 묶을 때 이렇게 묶는 거, 이렇게 묶는 거, 또 뒤에서 나오는 이제 아이스카시라고 하는 거 묶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FCIP와 IFCP는 여기까지 신호 전부 다 파이버 채널을 쓰네요. 파이버 채널 신호. 요 사이만 지금, 요 사이에만 IP로 넘어가는 거예요. IP는. 요 사이에만. 기본적인 두 가지는 스토리지 자체가 이 파이버 채널 기반의 스토리지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신에 이제 두 개를 묶어줄 때만 IP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얘를 이제 파이버 채널로 싸서 보내게 되겠죠. 제가 막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파이버 채널 오버 IP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파이버 채널 IP 실어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얘와 얘를 같이 묶어가지고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역으로 얘는 쓸 수 있어요. 이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 장애가 발생하잖아요. 얘까지 장애 파급 효과가 발생해요. 이 방식은. 근데 이제 이 IFCP 같은 경우는 인터넷 파이버 채널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여기 뭔가 변한 게이트웨이가 있어가지고 얘가 파이버 채널 신호를 인터넷 신호로 바꿔줘요. 게이트웨이로 바꿔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장애를 공유하지 않아요. 이게 장애 생겼다고 해가지고 여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나온 아이스카시는 스위치가 보면 지금 파이버 채널 스위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파이버 채널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스토리지도 얘는 묶을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예, 얘를 많이 쓰지는 않아요, 깃허브에서. 예, 예. 얘를 쓰는 곳은 용도가 다 제한되어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고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권들은 이걸 못 쓰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예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 라인, 이 라인 자체가 지금 이제 IP 라인 네트워크, IP 네트워크잖아요. 그럼 IP 네트워크가 이제 기가비트로 가야겠죠. 기가비트로. 기가비트 내역을 네트워크를 써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보안적인 측면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고가용성이나 고신뢰성을 보장하는 데서는 얘를 아이스카시 방식은 안 쓰겠죠. 이제 그런 것들 떨어지면서 뭔가 이제 원격지가 묶을 때는 얘를 쓸 수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이 IP 스토리지, IP 스탠에서 아까 얘기했던 FCIP, IFCP, 아이스카시를 이렇게 비교표로 나누는 거죠. 얘만 스카시 프레임이죠. 얘는 다 파이버 프레임인데.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금방까지 한 거는 이제 통합 스토리지를 얘기한 거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서버가 어떻게 이 스토리지와 인터페이스 할 것인가. 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컴퓨터 내부에서 어떻게 디스크와 인터페이스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식. 예.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SATA, SATA. 예. 원래 SATA가 나오기 전에 나온 게 뭐죠? 파타였죠, 파타. 자, 파타와 SATA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메인보드에 보면은 뭐가 있죠? 메인보드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슬롯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CD롬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가 있잖아요. 예전에 파타 방식은 어떻게 했죠? 파타 방식은 얘를 연결시켜가지고 얘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결됐죠? 그쵸? 맞죠? 그러니까 하나의 케이블을 가지고서 같이 연결시켰잖아요, 이렇게. 네. 대신에 여기에 케이블의 케이블의 굵기는 굵었죠? 네. 병렬로, 그쵸? 병렬을 썼죠, 그쵸?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이거의 장점은,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것들을 보내니까 더 많은 걸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처음에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죠. 왜냐면, 지금 이 케이블을 하나를 공유하다 보니까 CD롬과 디스크를 동시에 읽어야 되는데, 이거 읽을 때 이거 못 읽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여기서 이거 받아가지고 갈 동안에는 얘가 이거 정리 못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걸 하려면 케이블 안에서 각 그 라인들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그 라인에 간섭을 주는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실패되는 그 실패 신호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뭐 복원한다거나 정정한다거나 그런 걸로 인한 부하가 있었어요. 파타 방식 쓸 때는. 이게 파타 방식이죠. 네. 흔히 얘기하는 IB 방식이죠. IB. 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분리하자. 분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케이블의 굵기도 작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얘 읽을 때 얘 읽을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간섭 신호가 적겠죠. 네. 라인 수가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패럴렐로 하지 말고 시리얼로 하다 보니까 속도가 더 빠르더라 이거죠. 네. 지금은 다 사타 방식을 쓰고 있죠. 디스크들이. 네. 그래서 사타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고, 요게 이제 기존의 구조와 사타 방식 구조. 네. 한눈에 봐도 얘가 더 낫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시 기반의 디스크가 아니고 비스카시 기반 디스크고요. 그럼 스카시 기반에서도 한번 직렬로 한번 연결시켜보자. 그게 사스예요, 사스. 아까 사타는 Serial 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요거는 이제 기존에 스카시 아닌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디스크고요. 얘는 이제 스카시 방식에서 기업에서 쓰는 디스크를 인터페이스 할 때는 스카시를 썼는데 패러렐이 아니라
시리얼로 어태치된 스카시를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옛날에 스카시 컨트롤러가 이렇게 병렬로 했다면 사스 방식은 이렇게 직렬로 해가지고서 속도를 높였다. 그래서 뭐 스토리지 방식이 스카시냐 아니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스나 사타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나의 백플레인에다가 사스와 사타를 통합해가지고 사스 드라이버도 낄 수 있고 사타 드라이버도 낄 수 있게 한 장치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밥 먹고 갈까요? 밥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 지금.